안녕하세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이름이 다른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다. 제가 별로 이제 일하고 일하는 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제가 운전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지금도 면허는 제가 7년도에 땄는데 지금도 운전을 못 합니다. 저는 옆에서 이렇게 차선에 갑자기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왜 초보 운전자들이 많은 걸 붙이고 다니잖아요. 뭐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는데 저는 좀 웃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웃겼던 게 저 단어였어요. 아주 당당하게 초보인데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석세스에서 회사 소개는 많이 했는데 오토 판매사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저 양재 덕계이에서 강의가 코로나 전에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임페리얼 되고 얼마 안 돼서 거의 3년 만에 이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는 뭘까?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석세스건 어디건 우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초보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어땠을까? 이런 세미나장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어땠지? 그때 내 기분은 어땠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오토 판매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박미영 크라운이 오롯에서 했던 오토 판매사 강의를 들었을 때 맞아. 이 배움이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분이 오토 판매사 없이는 임페리얼이 될 수 없다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모든 직급으로 보면 가장 낮은 직급인 것 같지만 이 절대적인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샤론 로즈 마스터도 크라운 마스터도 심지어 임페리얼 마스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눈물 나는 직급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 있는 직급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거절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이 될 때까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거절당하면 아프죠? 임페리얼도 아픕니다. 거절은 어떤 직급과 상관없이 아파요. 근데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오토 판매사가 저는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싱글이다 보니까 제가 늘 벌어서 제가 제 생계를 해결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가요. 남자한테 생활비 받아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용돈조차도. 도대체 그 많고 많은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랑 사냐고. 그런데 저는 늘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 늘 생존에 목숨 걸고 뛰다 보니 저는 애터미가 제 직업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치아 월 200이 돼야 나는 이게 내 직업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오토 판매사는 여러분 치아 200에서부터 400까지 벌 수 있는 직급이고 여러분이 그래야만이 다단계든 10단계든 100단계든 누가 떠들더라도 당신 직업이 뭡니까? 저는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절도 조금 덜 아픕니다. 그렇다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킬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오토 판매사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름 동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뜨면 판매사라고 하고요. 이걸 전후반 15일에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30일 계속 그 매출을 유지할 경우에는 앞에 오토매틱이라는 오토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아 월 200에서 200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다행히도 성공의 8단계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시면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옵니다. 오토 판매사가 낮을지 모르지만 이 오토 판매사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하나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그럼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내가 초보였을 때를 떠올리면 되겠네. 떠올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강의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나 형제라인 리더 사장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제가 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석세스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 성공의 8단계 중에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초보자 때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진환 크라운이십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꿈과 목표.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초대.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복제적. 그쵸? 이 순서가 뒤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이 더딜 겁니다. 여기 나는 지금 라떼는 말이야 전성기를 누리셨던 분 혹은 지금 전성기가 진행 중인 분들, 특히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주진환 단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꿈과 목표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4번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뭣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수많은 회사 중에 왜 반드시 애터미여야만 되는지를 모르고 나가서 막 떠들다가 거절을 몇 번 당하면 꼬르륵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반드시 꿈과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를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걸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초대를 하십시오.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걸 안 잊어먹을까요? 제가 순서를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부터 이 심장까지 쾅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잘못하고 깨닫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저 8가지 성공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8가지 행동 중에 왜 제일 먼저 꿈과 목표일까요? 왜 제일 먼저 왔을까요? 제일 중요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에서 목표가 먼저일까요? 꿈이 먼저일까요? 꿈이 먼저입니다. 꿈. 저는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Y라고 이야기합니다. Y. 이게 여러분 초보 아무것도 모를 때 에이전트일 때부터 임페리얼 갈 때까지 애터미 전반에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성공의 무대에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그런 분을 스폰서로 둔 파트너는 더 느려집니다. 이게 전부예요. 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 내가 왜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이걸 내가 왜 놓지 못하지? 어떤 거절을 받아도 눈물이 나지만 왜 다른 사람은 울다가 기절하고 들어가는데 왜 나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저는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그리고 이 꿈에다가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늘 얘기하죠. 꿈에다 목표를 더해. 시간에다가 목표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하죠? 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게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겠죠.
더 빠르겠죠. 그죠? 그러면 저한테는 Y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저의 Y는 가족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의 가족은 저희 엄마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오셨고 한 번도 외갓집 엄마 쪽에는 가족이 한 명도 못 내려왔어요. 평생을 외로워하셨습니다. 오직 남편과 자식과 교회밖에 모르시던 분이에요. 저희 엄마 되게 미인이시거든요. 예. 왼쪽은 저희 엄마가 건강하실 때였고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 모습이세요. 예. 아프셔서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지만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고 저희 집에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애터미를 죽기 살기로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제가 바랬던 건 뭐였냐면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우리 막내가 최고야. 전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실 때 내가 너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제 인생이 진짜 죽을 때까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고 울어도 울음이 짧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Y를 찾으셔야 됩니다. Y를 찾은 다음에 움직이세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왜 애터미일까? 저는 회사도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박한길 회장님 아시죠? 지금 모습 멋있으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제가 세미나에 왔을 때 새벽 1시, 2시까지 목 놓아 부르짖던 박한길 회장님의 모습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한국에서 1등만 해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로 나간다고 아무도 못 믿을 자기의 꿈을 목 놓아 부르짖던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시던 그 과정에 계셨던 그분이 저는 제일 멋있어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의 임페리얼 이 지금 모습이 아니고 그때 이 세미나에 한 명 더 앉히려고 발버둥 치던 저 그리고 그런 걸 하나하나씩 겪어내는 저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터미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네트워크 처음인 분들은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월간 유지비 없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상한선 이거 가슴에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스폰서님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나 꼭 성공하고 싶어서 애터미가 6째 도전이었던 분들 망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 가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20년, 30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고 그분들이 오히려 애터미의 진짜가 가짜인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지? 왜 꼭 이 회사여야만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회사를 이렇게 못 놓고 있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2021년도에 현재 얼마 전에 브라질까지 23개국을 오픈을 했고 올해 몽골과 또 우즈벡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외 매출 우리가 수출한 게 18억 달러예요. 그리고 국내 매출까지 하면 2조 3천억이 됩니다. 간단한 회사 아닙니다. 대충 봐야 될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꿈을 선명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애터미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현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했거든요. 저는 심장에 새겼거든요. 제 현실 점검을.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룬 게 별로 없구나. 이 상황이면 나는 엄마를 끝까지 모실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반드시 이 애터미를 끝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성공해. 그리고 돈 관리도 잘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돈 때문에 머리 수그리는 인생은 살지 마라. 저는 그래서 그 첫날 제가 그렸던 인생 시나리오가 늘 머리가 아니고 제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누굴 돕고 싶은지. 지금 제 파트너들이 글로벌 회원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각자의 인생 시나리오.
각각의 언어로 꼭 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결단입니다. 결단. 제가 생각하는 이 결단은 제 스폰서님은 주도적인 삶을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뒤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또 배웠죠.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만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이전은 무조건 전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 부업자들이 온라인 시대에서는 강한 사람들이, 강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신인류라고 하거든요. 저는 전업이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애터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집중해서, 대충이 아니라. 부업자, 저는 적어도 4시간 이상은 애터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잖아요. 부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부업이란 소리를 못하게 하거든요. 나는 직업이 2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왜? 부업이라고 내가 입에 딱 올리는 순간 애터미는 그냥 부업거리가 돼버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우선순위에서 항상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먼저인,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이 내 운명을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다면 결국은 시간을 얼만큼 투자할 거냐, 그게 중요하지 전업이냐 부업이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업인데도 부업만도 못하게 사업하는 분들 많아요. 부업인데 전업자 못지않게 집중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파트너는 연봉 1억인데요. 애터미 처음에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야 되니까 자기가 줄일 건 수면 시간밖에 없더랍니다. 퇴근 후 해야 되니까.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 봉급받는 그 값어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줄이니까 2시간 자도 되더래요. 안 죽더래요. 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시간 더 늘려서 3시간을 잔대요. 그런데 그 1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결단은 내가 주어진 24시간에서 내가 얼마를 투자할 거냐.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박정수 임페리얼님께서 그랬죠. 애터미 하기로 하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없앤 게 TV를 없앴다고. 왜? 드라마 보는 게 낙이었는데. 근데 그 시간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니 어떻게 해요? 드라마를 안 보는 방법은 그냥 원천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없앴대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뭐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애터미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골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등산 멈추셔야 됩니다. 무한정을 하려면 또 못합니다. 기간을 정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에다 시간을 더한 게 뭐라고요? 꿈이라고.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지도를.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도 잘 안 하지만 안녕하세요? 웃고 누군가한테 말 거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밝혀야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저는 그걸 결단이라고 봐요. 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3번째, 명단 작성. 지난달에 박한길 회장님이 석세스에서 강의하실 때 그 얘기 하셨죠. 본인도 250명을 썼노라고. 기억나시나요? 전화했는데 사람들이 전화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러죠. 그래도 250명이 아니라 아마 500명도 하셨을 겁니다. 명단 작성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계속 적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근데 내 명단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파트너 명단이 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무한대예요. 글로벌 회원까지 하면 그들도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명단이 없어서 나는 만날 사람이 없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 아마추어입니다. 명단 작성, 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이런 리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VIP 누가 있죠?
우영우 씨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로 웃다가 맞아.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누구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남자친구 이준호. 그 다음에 천서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 헤라펠리스에 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을 해서 본인들의 파트너를 젊은 친구들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던 거, 이 우영우 씨가 애터미를 이거는 여러분 실제 우영우가 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졸다가 그 부분만 듣지 마시고. 예, 애터미 전장김을 좋아한대요. 김밥이라. 근데 이분은 성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서 과대 광고하면 물건 구매를 안 하신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며 일어서서 가버린대요.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임페리얼 돼서도 이런 걸 보면은요. 내가 초기에 했던 그 모든 그게 여러분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로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당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명단을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완전 초보일 때 이덕우 총단장님 강의 중에 그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명단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한글을 못 쓴다고. 그럼 여러분 순간 멘붕 오죠. 저는 아마 입도 뻥끗 못했는데 이덕우 총장님 그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돼지가 있으면 돼지를 그리세요.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닭이 있으면 닭을 그리세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만 먹으면 한글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명단 작성은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그냥 막 나가시면 안 돼요. 전화하시고 또 전화하시고. 저는 그 명단의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지금의 강정옥 총장님입니다. 저는 그분이 네트워크도 해보고 또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잘 나가고 계셔서 제 말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2년이었습니다. 2년을 찍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갔어요. 근데 제 예상보다 4개월 빨리 나왔어요. 1년 8개월 만에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겼어요. 왜? 4개월을 앞당겼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만에 누구를 데리고 왔는 줄 아세요? 예, 성형미인 박미영 크라운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원데이 딱 한 번 오고 저한테 보상 플랜 풀어보라 그러고 바로 사표 쓰고 애터미 했어요. 저는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 스폰서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5천만 원 벌고 내가 데려오는 모든 사람도 5천만 원 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제가 데려왔을까요? 제 파트너가 데려왔을까요? 제가 한 건 그 사람을 계속 가서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 명단의 첫 번째 제가 만날 사람이었는데 저는 성공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초대는 여러분들이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을 하며 그러면 그분들한테 애터미를 알아보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근데 초대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런 세미나에 와도 되지만 제품으로의 초대도 있습니다. 왜? 저도 제 스폰서님이 화장품 한 박스 줬는데 저는 보상 플랜을 못 들었어요. 왜? 제가 내쫓아가지고. 근데 그 화장품을 쓰면서 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치과 재료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제가 직업을 잃게 되면서 계속 일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화장품을 쓰면서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화장품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뭐예요? 쓸 때마다 야, 이 제품에 이 가격이면 안 쓰는 게 바보야. 브랜드는 내가 알리면 돼. 이건 무조건 팔린다.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팔리겠다. 한 달 지나니까 뭐예요? 돈 되겠는데? 제품이 저를 계속 애터미로 초대했던 겁니다. 세미나는요, 제가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갔어요. 초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왔는데 거기 CEO가 꼭 너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 너 한번 가서 확인해 볼래? 세미나일 수도 있고요. 기부를 원 없이 하고 싶은데 남편 돈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부 중에. 그런 분들은 여러분 너랑 똑같은 꿈을 꿨는데 너는 꿈만 꿨지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있어. 유튜브 볼래? 제품도 있고 여러분 세미나도 있고 꿈도 있어요. 초대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은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설명에서 전에는 오프라인 시절에는 적어도 보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사업 설명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늘 제 마음속에서 X였어요.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이틀에 한 번 사업 설명해갖고 언제 성공하지? 꿈에다 시간을 더한 게, 목표에다 시간을 더한 게 꿈이라며.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난 내 꿈을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왜 이틀에 한 번 해? 하루에 3번 하면 누가 5번 하면 안 되나? 전 매일 했거든요. 제일 많이 할 때는 하루 3번을 했어요.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나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제품에 홀딱 반해서 이 회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소비자는 물건만 쓰시면 되지만 뭔가 직업이 필요하신 분은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비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업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초대하는 분들은 적어도 제품을 애용자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굳이 사업 설명이나 세미나를 듣겠어요?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꿈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꿈을 이루는 데는 돈은 필요 불가결하잖아요. 저는 이 마케팅 플랜을 풀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장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초보자라고, 저는 마케팅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상한선 풀었고요. 5천만 넘어가는데 그 나머지는 PV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직급도 저는 다 풀었어요. 그리고 하면서 제가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아, 이건 맞아.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당신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마케팅 플랜을 모르고 애터미 사업을 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직업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리고 이걸 스폰서나 나보다 더 똑똑한 파트너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Right now, 당장 하세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6번째, 후속 관리입니다. 이 후속 관리는 여러분이 제품으로 초대하건 세미나로 초대하건 뭐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초보자 때 제일 많이 저지른 실수가 뭐였냐면, 안 그래도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요 숨도 안 쉬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반응을 보지도 않고. 초보자들 다 그러거든요. 막 떠들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들었대요, 상대방이. 그리고 그분이 안 하다는 뭐라 그래요? 바보, 멍청이, 시대 흐름을 모른다고 막 그러지 않으시나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제 스폰서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어떤 땐 싸우고도 왔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겠냐, 벌집을 발로 차는 분이 아니고요, 너는 발집을 발로 차는 년이야, 이랬어요. 예, 계속 가서 싸우고 오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걸 실수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운 겁니다. 후속 관리 중요해요. 남자분들 절대 그냥 물건 공짜로 주지 마세요. 버리거나 남 줍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요, 악착같이 돈 받았어요. 그랬더니 욕하면서 샀던 분들도 자기가 돈 낸 건 끝까지 쓰더만요. 예, 제품을 써야 애터미를 알아보죠. 남자분들은 그냥 막 줘요. 그리고 알아들었을 거래요. 그 사람이 제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죠? 왜 연락이 안 오나 기다려요. 전화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전화하세요. 확인하세요. 그게 후속 관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구매를 받아내야 되고 사람을 소개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AS에다 모든 걸 기울였습니다. 오히려. 근데 사람들이 초보자 땐 이 물건 안 좋아, 너 쓸데없는 거, AS라는 전화를 피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정이 많아가지고요, 전화로는 화내도 그 당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화 잘 못 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아, 그러네요. 빨리 교환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가장 크게 욕했고 비난했던 분이, 여러분 제가 그 서비스를 전심전력으로 해드리면
소개 엄청 많이 해줍니다. 안티가 가장 좋은 저의 아군이 돼요. 근데 초보자 때는 뭐예요? 파는 데만 정신이 나가서 요만큼이라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전화를 피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후속 관리는 48시간 아니고 30분이어도 좋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상담. 이렇게 1번서부터 6번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 내가 왠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이렇게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상담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계보도를 갖고 오세요. 계보도를 갖고 가세요. 비즈니스죠. 서로 시간이 귀하죠.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면 내 좌우의 계보도, 이 중에 소비자는 누군지, 여기서 사업자는 누군지, 나랑 끝까지 내가 공을 들이는 주력 파트너는 누군지 여러분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든 해서 이 계보도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상담이 돼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에이코아라는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매출이 얼마가 뜨는지, 혹은 1일에서 15, 16에서 30, 내 하위 매출 내역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컨설팅이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 꿈, 내가 뭘 위해서 하는지, 여러분의 꿈은요,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특히 누가 알아야 돼요? 나를 이끌어줄 스폰서가 내 꿈을 아느냐 모르느냐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은 간절하게 꿈을 꾸면 서로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럴 때 스폰서가 내 파트너의 꿈이 있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이 네 가지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안 갖고 가서 미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흉보거나 아니면 내 현실을 계속 하소연하는 그런 자리가 돼요. 실질적인 미팅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상담 여러분 아무나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폰서도 스폰서 나름이에요. 스펀지도 있고 스판덱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성공의 8단계를 실제 몸소 행하시는 분,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계시는 분, 그런 분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가입만 해놓고 일 안 하는 사람, 그분한테 여러분 전화한다고 뭐가 되나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삐쭉 나오고 전혀 미팅에 안 나오는 분, 여러분 나보다 더 사업을 못하는 분하고는 상담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직스폰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스폰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멘토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멘토.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 내가 닮고 싶은 분,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스폰서는 당연하고요. 멘토가 있으면 여러분의 방황이 적어요. 아시겠죠? 맨 마지막 복제입니다. 이 복제는 카피가 아니에요. 카피. 복사가 아닙니다. 듀플리케이션이에요. 뭐죠? DNA까지 클론처럼 모든 걸 함께하는, 그냥 겉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이 모든 걸. 그러면 너무 어렵죠? 그럼 복제가 뭐냐? 이겁니다. 꿈과 성공의 8단계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내가 몸소 하고 그거를 파트너들이 따라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복제예요. 여러분이 해봤는데 초보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대로 하시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쭉 설명을 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웠죠? 도돌림표. 얘만큼 부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또 부르죠? 이게 복제예요. 복제가 뭐냐? 카피가 아니라고 했죠. 듀플리케이션. 뭘 복제해야 돼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그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파트너를 이해시키고 그들도 그걸 따라서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복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는 재밌었던 게 제 스폰서님이 계속 그 얘기 하셨거든요. 성공의 8단계 강의하실 때 시간에다가 목표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꿈, 이 얘기를 14년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뭔가 누가 뭘 하면 그걸 이렇게 바꿔놓고 싶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늘 계속 제 머릿속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곱셈이 되면 안 돼? 왜 꼭 더하기만 있어야 돼? 곱셈하면 누가 잡아가나? 더 빠를 텐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14년 만에 뭐죠? 여러분 혼자 성공의 8단계라면 여러분은 계속 덧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만 한다면. 근데 만일에 이거를 복제를 시킬 수 있다면 내 파트너, 내 팀 전체에 성공의 8단계를 복제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곱셈으로 바뀌는 겁니다. 꿈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룹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성공의 8단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배운 건 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혜정아, 물은 100도에서 끓어. 100도씨에서만 끓어. 100도씨. 이게 열정이죠? 그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간절하대요. Y가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분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30도예요. 어떤 분은 70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물은 어느 온도에서만 끓는다고요? 100도. 99도에도 안 끓어요. 99.999도에서도 안 끓습니다. 언제만 끓어요? 100도에서만. 성공의 8단계가 이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99.99도는 99도를 비웃어. 99도짜리는 70도를 비웃어. 70도는 30도를 비웃어요. 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10도일 수도 있고 5도일 수도 있고 30도일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초보니까. 그런데 영원히 초보이시면 안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면 어른들은요, 여러분 하루가 달라요. 저도 하루가 달라요. 제 몸도. 맨날 까먹어요. 핸드폰을 계단을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졌는데 올라가다 굴러 떨어졌는지 내려오다 굴러 떨어졌는지 헷갈려요. 예. 여러분, 처음엔 30도여도 괜찮습니다. 70도여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이런 상태면 안 됩니다. 끌어올리셔야 돼요.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70도가 됐어. 또 끌어올려야 됩니다. 뭘로 끌어올린다고요? 성공의 8단계. 열정. 여러분, 열정은 부글부글 하다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업됩니다. 아시겠죠?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을 수치화한 게 뭐냐? 성공의 8단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100도씨를 끌어오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